보아 출신이었던 그녀가 북한 최고 자리 중에 하나죠. 여성 최초로 외교부 장관 자리에 해당하는 외무상까지 오를 수 있던 그 특별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We have just come here for negotiations on. 자, 초반에 이제 통역을 담당하는 여건이 되면 트럼프 행정도 하고 돼야 하죠. 우리가 시간도 적고 또 신뢰 구축 조치도 취했고 하지만 우리가 받은 상응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받아 하는 거는 배신감뿐입니다. 개구리도 사실 올챙이적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최선희도 처음부터 막 잘 나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외교부성 입성 초반엔 어땠는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일단은 외무성이 외교부였을 때 1988년부터 이제 인연을 닿습니다. 인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Of the United States and in South Korea and its surrounding areas. 그때부터 저 여인은 누구지라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큰 맥락에서는 통역을 잘하지만 김계관 부상의 위트라든지 아니면 속담 이런 거는 스킵하고 넘어간다라고 그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이지 않습니까? 30대 후반의 최선희 외상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굴은 풋풋해 보이지만 저 때의 헤어스타일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최선희라는 사람의 캐릭터는 그렇게 크게 사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최선희의 역할에 따라서 어느 때는 굉장히 미국을 대해서 배짱 있는 센 발언을 했다가 어느 때는 물밑에서 미국과 상냥하게 대화했고 역할에 대한 변화가 있었지 최선희라는 사람은 그대로다. 자, 머지않아 최선희가 외교부 수장에 나중에 오르게 될 결정적인 일이 최선희에게 그리고 북한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뭘까요? 정답은 바로 육자회담입니다. 2000년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렸던 육자회담. 거기에서 최선희가 통역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네. 이때는 최선이 안 보였어. 저 오른쪽 사람만 보였고. 저 때도 그냥 통역이 불과했거든요. 그럼 왜 이게 최선희에게 결정적인 순간이었을까? 육자회담은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회담인데 역사상 육자회담이 갖는 의미는 뭐냐? 적어도 북한에게 있어서는 미국, 대한민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패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회담장에 나와서 어떤 패는 감추고 어떤 패는 내놓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북한 역사에 있어서의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북한의 핵 협상의 교과서판이 바로 이 육자회담이거든요. 근데 최선희는 외무상의 어린 시절부터 통역을 하면서 그 패를 본 거예요. 북한이 핵 협상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한국이,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구나. 이거를 통역 현장에서 최선희가 몸으로 배웠던 거죠. 요게 나중에 최선희가 대미 외교 라인의 수장으로 되는 결정적인 양분이었던 거죠. 육자회담 때 보면 영어가 사실은 되게 뭐랄까 유창해요. 유창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억양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딜리버리가 상당히 좋아요. 네.
북한의 그 뉘앙스도 정확히 전달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걸 아마 중요하게 북한 정부가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빌 클린턴 그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통역을 맡게 되거든요. 북한에 이제 뒷배라 그러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어도 해요. 최선희를 북한 외교 사령탑으로 이끈 두 번째 결정적인 장면인데 북한 역사상 최초였죠. 바로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딱그 외무성 타이밍. 부상일 때 최선희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때 최선희 때문에 결정적으로 북미 회담이 어그러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자 여기서 퀴즈. 최선희의 무엇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북미 회담 취소 통보를 받게 됐을까요? 최선희의 뭘까요? 최선희 뭐요? 두 글자요? 밀당? 정답은 최선희의 막말. 막말? 예, 막말 때문에 미국이 북미 회담을 취소 통보합니다. 그건 기억나요. 자, 맞아요. 최선희가 대박이다. 당시 북한에게 리비아식 핵 포기를 요구했던 미국의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했어요, 최선희가. 종민 씨, 예. 과연 최선희는 미국의 부통령에게 뭐라고 막말했을까요? 한창 맨날 쓰는 게 이제 승량이 미제 승량 이런 거 하는데 이거만 더 셀 것 같거든요, 뭔가 느낌이. 이런 아둔한 얼뜨기. 이런 아둔한 얼뜨기. 이런 아둔한 얼뜨기. 제가요? 아니 종민 씨한테 한 게 아니라 그때 최선희가 미국의 부통령에게 한 표현이 아둔한 얼뜨기. 얼뜨기? 그걸 종민이한테 연기로만 보이진 않았어.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 좋아요. 그런 좋아요. 표현을 썼다고요? 맞아요. 여기에 더해서 최선희가 뭐라고 했냐면 회담장에서 볼지 핵 대결장에서 볼지는 미국의 처신에 달려있다 라고 압박을 해요. 최선희가 북한이 굉장히 한번 대범하게 미국의 요구에 한번 튕긴다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튕겨도 미국은 설마 취소 못하겠지 라는 예상으로 이렇게 한번 세게 던진 건데 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미국이 그래? 너네 한번 그럼 취소해봐. 니네가 쉽지. 라고 해서 예상치 못하게 전격 취소 통보를 한 거예요. 상당히 북한이 그때 당황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기자들도 이게 이렇게 번질 사안은 아닌데 결국 북미 회담이 어그러진 거는 이 최선희의 말 때문에 어그러진 게 된 겁니다. 시킨 거예요, 뭐예요? 시켰어? 이제 그 우리 써니 동무가 그래도 미국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나가는 건 전 맞다고 보면. 미국의 펜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가다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한마디 딱 했는데 또 트럼프가 누굽니까? 협상가거든요. 그 완전 그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래? 튀겨본 겁니다. 너희들 어차피 못 깬다. 알고 튀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북한에서 오히려 그냥 탁 굽히고 들어갔던 거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찌됐건 최선희 때문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그 북미 정상회담이 깨졌거든요. 네. 이거 외교 인생에서 어떤 결정타 같은 것이고 북한 사회를 우리가 이렇게 쳐다봤을 때는 거의 뭐 숙청이라든지 이제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아웃되는 상황 아니에요. 일단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뜻밖의 통보라 유감이지만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라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최선희가 그러니까 북한 그 김정은과의 사전 교류 없이 그냥 자기 독단적으로 그 얘기했다. 죽어야죠, 그럼요. 이제 최선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마이크 펜스한테 이런 뭐만 멍청이 해봤자 마이크 펜스한테 한 건 아니라고요. 트럼프들하고 한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니라 사업가 비즈니스맨이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밀당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를 김정은한테 조언을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여기서 굽히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한번 판을 깨더라도 한번 강하게 한번 깨는 척 해보자고. 그러면 저쪽이 한 번 더 얘네들 세게 나오네 하면서도 나올 것이다. 라고 외교적 조언을 한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영상으로도 뭐 일부 공개가 됐지만
김정은이 그 호텔 방에서 대책회의를 하는 그 핵심 멤버로 최선희가 바로 옆에 앉아서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하는 거를 다 간파해서 본인이 그걸 다 전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유 대사님은 저 당시에 어디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예, 저 당시에 쿠웨이트에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도 저 뉴스를 다 볼 거 아니에요? 예, 뭐 완전히 관심사로 돼 있으니까 숨을 죽이고 봤죠. 최선희의 저런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거는 이 김정은과 조율이 잘 되지 않으면 저런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 최고 지도자의 우중이 뭐 의욕이 떨어질지 정말 가늠이 안 간다라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김정은의 우중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둘이 조율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다른 장면을 되게 주목해서 봤거든요. 리용호 외무상이 옆에 있어요. 리용호 외무상이 오늘은 기자분들의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최선희가 받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의 심경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하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그런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 장면은 이미 외무상은 리용호지만 넘어갔네. 김정은과 더 가까운 사람은 최선희인 거예요. 그렇죠. 외무상 부상이 외무상을 보좌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리용호 외무상을 옆에 두었지만 저 회담은 저 순간부터는 최선희가 이끄는 거예요. 맞네요. 자, 그리고 이로부터 한 달 뒤 김정은이 최선희를 야 이렇게까지 신뢰했어 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뭡니까? 이야. 저걸 보면은 그렇지. 외무 부상이 오히려 더 실세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앞좌석은 그 부관석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외상이 내리고 여기서 부상이 여기서 내린다. 최선희야말로 진짜 외무부의 실세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런 엄청난 테러가 있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말레이시아입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이고요. 그때 대사님은 쿠웨이트에 계신 거죠? 예, 쿠웨이트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예, 일단 이게 국제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지금 온 세계에 다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북한 뉴스와 관련된 아주 핫 뉴스들 이런 거는 다 대사관들에서 이 캐치를 해가지고 북한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김종남 그 피살 사건이다 하니까 이거를 쭉 캐치를 해가지고 북한에 보고를 했는데 3일이 지난 후에 전보 하나가 날아오는데 그 전보가 뭐냐면 대사 친전입니다. 그 친전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대사만 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재국에서 보도하는 김종남과 관련된 모든 전보 내용은 딱 일부상 친전으로만 보내라. 또 일부상 친전이라는 건 일부상만 봐라 이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 절대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김종남 피살 사건에 대한 거를 은폐시키려고 그러니까 북한이 아마 이런 그 농간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만갑에서 최초 공개하는 것인데 제가 2017년 7월로 기억이 됩니다. 7월 달에 제가 북한에 출장차로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평양에 가서 저 외무성에 갔었는데 당시 말레이시아 그 대사였던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였던 강철 대사라고 있습니다. 예, 유명한. 예, 이 강철 대사가 2017년 3월에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강제 추방.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북한에 왔는데 한 4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다 가다 지금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저녁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와중에 그 강철 대사가 하는 말이 안 전 대표가 그 나쁜 놈의 새끼면서 막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안 전 대표라는 놈이 그 전에 예행 연습을 다 했답니다. 김종남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트남에도 왔다 갔었고 또 말레이시아도 또 밟아봤고 예, 그리고 또 집을 마련하고 하는 걸 다 이 안 전 대표가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거 진짜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잠깐 어쨌든 자기는 이 사람이 1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는 그저 도창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강제 추방당했다는 이런. 또 그 내용을 몰랐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
북한의 이제 안전 대표들은 자기 보위부하고 또 같은 그러니까 교신 연락을 자기네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의 그 외무성 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네 그 특수 이런 변신 프로그램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비가 예, 따로 있습니다. 이 대목이 되게 뉴스 밸류가 있는 말씀을 지금 굉장히 해주신 게 뭐냐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지금까지도 김정남 암살을 자기들이 저지르지 않았다고요. 방금 말씀하신 강철 대사. 저희 그때 당시 TF팀을 꾸려서 취재진을 말레이시아로 급파해서 저희도 강철 대사 취재하려고 했는데 저희 마이크 앞에 강철 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This incident is politicized by Malaysia in collusion with South Korea. 사전에는 몰랐던 것 같은데 사후에는 강철 대사가 안 거거든요. 인지하면서 강철 대사가 쫓겨나기 전에 우리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추호도 우리 북한은 이 일에 연루돼 있지 않다라고 외신들과 국내 취재진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나중에 이제 추방당하고 북한으로 가서 류현우 대사님이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그 보위부 안전대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나 모르게 일을 벌였다. 알고 있었네. 강철 대사가 사실 뒤통수를 맞은 거죠.